안녕하세요, 리입니다.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제가 요즘 쇼폰 컨텐츠 만드는 것에 꽂혔다고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팟캐스트 관련 쇼츠를 하나둘씩 만들다 보니까 뭔가 제 컨텐츠도 만들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앨범에 들어가 봤는데 아무리 이곳저곳에서 끌어모아도 올릴 게 없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1년 넘게 이 사진 찍기와 좀 거리를 두고 살아왔습니다. 이것도 나이가 들면서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나타난 변화 중 하나입니다. 사진을 점점 안 찍어요. 특히 일상에서는 찍을 일이 없습니다. 전혀. 어차피 제가 일상 사진에서는 올릴 게 없는 걸 아니까 그럼 내가 여태까지 다녀온 여행, 그 몇 년간 다녀온 여행 사진을 좀 모아서 만들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 드라이브랑 다 뒤졌는데 동영상으로는 절대 컨텐츠를 못 보겠더라고요. 분량이 안 돼서. 그래서 아무리 쇼폼으로 만든다 해봤자 이제 사진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만들지 않고 넘어가기엔 또 아쉬운 거예요. 왜 그런 사진들 있죠? 그냥 개인 소장으로 찍은 건데 보면 볼수록 뭔가 나만 보기 아까운 것들? 그러니까 잘 나온 사진들 있잖아요. 아, 이건 내가 찍어도 잘 찍었다. 이건 풍경이 너무 잘 나왔다. 이건 구도가 예쁘다 등등. 그런 사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워낙 SNS에도 사진을 안 올리다 보니까 이번에 뭔가 안 만들면 영원히 올리지 못하고 그냥 세월이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더 가기 전에 야, 있는 거 없는 거 다 짜집기 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결심을 했죠. 그렇게 저의 드라이브를 훑다 보면서 느낀 게 내가 점점 사진 찍기와 거리를 두고 살았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 앨범에 있는 사진을 기반으로 통계를 대충 내봤을 때 셀카가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한 0.5%에 불과하겠더라고요. 그 다음 한 10% 정도는 남이 찍어준 내 사진, 나머지는 죄다 핀터레스트에서 본 옷사진, 코디 사진, 인테리어 사진과 캡처본이 주를 이뤘어요. 캡처를 한다면 릴스 보다가 이 영어 표현 유용하네 하고 캡처해둔 거, 모바일 쿠폰 혹은 정보, 꿀팁 그런 거 나중에 보려고 캡처해둔 거, 그렇게 캡처본과 핀터레스트에서 준 사진들, 이렇게 잡다한 사진들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근데 또 캡처해놓고도 안 봐요, 제가. 여러분들은 나중에 봐야 하지 하고 캡처해놓은 거 보시나요?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그러다가 한 며칠 뒤에 갤러리 들어가서 내가 이걸 왜 캡처했지? 다른 곳에 이제 메모해두려고 캡처해둔 건데 막상 나중에 꺼내보면 그러기 싫어요. 귀찮아져요. 그래서 그냥 삭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제를 자연스럽게 사진으로 잡게 됐는데 제가 이 사진 찍기와 관련된 썰이나 여기서 파생될 만한 몇 가지 주제들이 이렇게 떠올려지더라고요. 우선 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사진을 안 찍게 되는지, 또 우리가 왜 사진 찍게도 이렇게 혈안이 돼 있는지. 안 찍는 사람도 있지만 찍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진 찍기 목매는 사람도 있고 정말 어디 가든 인증샷 실시간으로 SNS에 찍어서 올리고 카페에 가도 인증샷 찍어놓고 할 거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사진 찍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 왜 우리는 모든 걸 찍어서 기록으로 남겨두려 하는지 그 심리도 좀 알아보고 싶고요. 또 사진하면 한국인들인 것 같아요. 제가 한국인이라서 한국인을 올려치는 게 아니라 한국인들이 확실히 사진을 잘 찍습니다. 그럼 왜 한국인들은 사진을 잘 찍을까? 그것도 한번 알아보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또 한국인 얘기하다 보니까 외국인도 빠질 수가 없죠. 제 경험을 살린 여러 가지 썰도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고 싶어요. 나름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아서 오늘 에피소드 끝까지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사진을 안 찍게 될까? 우리가 어디 가든 이렇게 사진 찍고 그런 걸 막 어디에 공유하고 그런 것도 다 한때라고 생각을 해요. 젊을 때나 하는. 뭔가 나이가 들면 순간 자체를 더 깊이 즐기고 마음속에 간직하려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사진을 찍고 정리하는 게 귀찮죠. 번거롭고요. 젊을 때는 그게 아무리 이렇게 번거로워도 번거로움이 이길 만큼의 열정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그 과정 자체가 재밌는데 나이가 들수록 귀찮아지겠죠, 당연히. 또 외모도 변하잖아요. 외모에 대한 가치관도 변하죠. 젊었을 때 외모에 집착하는 것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가장 이게 활발할 시기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다 보면 점점 이제 겉에 치장하고 막 꾸미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냅두는 것. 나이가 들면 힘도 좀 빼게 되죠. 화장도 대충 하거나 이렇게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게 겉을 꾸미려는 그런 욕구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이것도 제 친구들과 저의 성향이 좀 갈리는데 제 친구들은 정말 안 좋아합니다. 갤러리에 본인 사진들이 거의 없어요. 제 친구들에 비하면 제가 굉장히 활발한 편인데 그런 저도 또 다른 SNS를 활발히 하고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덜한 거예요. 제가 팟캐스트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인스타 계정도 있으면서 이런 말 하는 게 굉장히 모순적이지만 저는 제 자신을 꽤나 프라이빗한 사람이라고 여기거든요. 그렇다고 아예 관종기가 제로는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팟캐스트도 안 했을 거고 SNS 계정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이렇게 활발한 사람들에 비하면 그런 거에 좀 욕심이 덜한 일거수일투족을 올리고 SNS에 내 생각을 이렇게 적어내고 사소한 것들도 포스팅하고 그런 아이디어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요. 원래 그런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저도 이 시대에 맞춰 가려다 보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그냥 해볼까라는 생각에서 시작한 인스타그램도 초반에는 저의 그런 성향을 어기면서 제 자신을 노출시키려고 했습니다. 가장 활발할 때였죠. 제가 인스타 처음 깔았을 때가. 그때 정말 셀카를 무진장 많이 찍었어요. 집에서도. 어디 나갈 일 없는데 집에서 그냥 화장하고 옷 갈아입고 어디 나가는 척 하면서 셀카 놀이를 엄청 해댔습니다. 인스타그램 에피소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때는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깔았으니까 계정을 키워보고 싶은 마음에 그 성향을 이겨가며 열심히 해댔죠. 근데 이게 트렌드도 변하잖아요. 해가 갈수록 제가 올렸던 과거 사진들이 이제 촌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색감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그리고 그런 인스타 놀이도 이제는 지겨워졌죠. 내가 딱히 얻는 것도 없고 오히려 피곤함이 더 늘었어요. 핸드폰의 초전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또 저는 아무거나 올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좀 캐주얼하게 아무거나 올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사진 하나를 올려도 굉장히 신중한 편입니다. 엄청 고민을 해요. 막 줌도 해보고 이 각도 저 각도에서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게 잘 나왔나? 내가 올릴 정도인가? 애매하게 나쁘지 않은데 이런 사진 말고 저는 이거는 진짜 잘 나왔다. 이거는 내 그 미적 기준에 충족한다. 괜찮다. 라는 그런 사진만 올리고 싶어서 좀 까다로운 편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진 셀렉트하는 데만 2-3시간씩 투자하고 나면 지쳐요, 사람이. 내가 이거 뭐 때문에 하는 건지.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점점 거리를 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상에서 찍을 사진이 없습니다. 일상이 뭐가 있나요? 회사, 집. 특별한 순간이라고는 여행이 전부예요. 여행도 가야 찍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거리를 두다 보니까 이제 여행 갈 때만 반짝 이렇게 업로드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로그아웃 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 찍기와 관련된 심리를 한번 파헤쳐보고 싶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뭐든지 사진으로 남겨두려 할까? 결국은 기억 보존 욕구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순간을 시각적으로 기록함으로써 나중에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죠. 특히 이 디지털 시대에는 사진이 곧 기억이다 라는 인식이 어떻게 보면 바뀌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사진을 안 찍으면 추억이 남지 않을 것 같은 심리. 뭔가 그런 아쉬움, 불안함이 있어요. 찍기라도 하면 나중에 꺼내볼 수 있지. 안 찍으면 사라지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약간의 압박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런 현상을 이해하고 적절한 밸런스를 찾는 게 올바른 방향 같아요. 제가 앞서 쇼츠 얘기를 하면서 아무리 컨텐츠를 만들려고 해도 올릴 만한 게 없다, 충분한 자료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제 선택에서 온 결과였어요. 근 3-4년간의 여행 그 발자취를 돌이켜보면 제 마인셋이 좀 달랐거든요. 일단 처음으로 어학연수 때는 그 시기는 제가 아직 사진 찍는 걸 좋아하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어학연수가 기대됐던 이유 중 하나가 나 이제 인스타 폭풍 업데이트 할 수 있겠다. 실컷 올릴 수 있겠다. 친구도 있으니까 이제 나를 찍어줄 친구도 생길 거고 모든 환경 자체가 새롭고 내가 또 처음 가는 곳이니까
사진 올릴 거 천지겠다. 이런 기대를 안고 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브이로그를 찍을 생각으로 갔죠. 장비를 가지고 간 건 아니고 그냥 핸드폰하고 이 트라이팟만 가져갔는데 막상 가니까 이게 촬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순간순간에 뭐랄까 촬영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뭐 브이로그 같은 거는 좀 동영상을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선 다양한 각도가 필요합니다. 마냥 내가 내 손으로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찍으면 시각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느낌을 덜 줘요. 뭐 남이 촬영해준 내 모습도 좀 담겨 있어야 되고 또 너무 내 얼굴만 보여줘도 좀 그렇고 주변도 좀 보여줘야 되고 어쨌든 남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어학연수의 일정을 소화하면서 그것까지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놀다 보면 또 어디 이동하다 보면 찍는 것 자체를 좀 까먹게 됩니다. 그래도 사진은 저뿐만 아니라 거기 온 모든 친구들이 찍는 것을 좋아했고 또 이럴 때 사진 찍지 언제 찍어요. 그 친구들도 다 인스타 하는데 다 올리려고 찍죠. 그래서 동영상보다는 좀 사진 찍기에 포커스가 돼 있었죠. 그럼에도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사진을 못 건져낸 이유는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 세그먼트에서 얘기를 할 거고 어쨌든 어학연수는 그랬고요. 그 다음 2번의 이탈리아 여행을 떠올려 보면 사실 그때는 좀 제가 의도적으로 사진 찍기보다는 그 순간에 집중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을 안고 갔어요. 한마디로 너무 사진에 목매지 말자. 이번엔 가서 그 순간을 즐기자. 모든 걸 기록으로 남길 필요 없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갔어요. 난 뭐 브이로그 이제 그런 거 안 할 거니까 안 찍을 거니까 사진만 찍되 사진 못 건져서 안달난 사람처럼 그러진 말자. 왜 친구들하고 여행 가서도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갈등 요소잖아요. 한 친구가 이제 너무 사진 찍기 혈안이 돼 있으면 상대방은 좀 지치죠. 야, 나 여기서 좀 찍어줘라. 나 여기서 좀 찍어줘. 아, 이건 좀 그렇다. 이건 좀 별론데? 이 각도로 다시 찍어줘. 이렇게 피곤하죠. 그런 걸로 그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의도적으로 카메라를 좀 덜 들었죠. 찍긴 찍되. 그래서 어땠냐고요? 후회는 없었습니다. 잘 즐겼어요. 그 카메라 없는 여행이 주는 자유, 편안함 그런 게 있어요. 뭐 여기서 카메라가 없다는 말은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평소보다 부담감을 내려놓고 정말 필요할 때만 이건 찍어야 된다. 그런 순간에만 들고 나머지 순간에는 좀 이렇게 배제하는 거죠. 그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요. 여행이 여행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건 그거죠. 기억이 안 남지 않냐? 나중에 돌려볼 게 없는데 기억이 안 남지 않냐? 물론 찍으면 나중에 돌려봤을 때 그랬지? 이땐 이랬고 저땐 저랬지? 하며 기억이 좀 더 잘 살아나는 포인트는 있겠죠. 더 많겠죠. 안 찍었을 때보다. 근데 그 기억이라는 걸, 그 기억 보존이라는 것을 꼭 이렇게 물리적으로만 남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 몸이 그 순간 자체를 이렇게 몸소 느끼는 것, 그 순간을 의식적으로 느끼는 것, 그 행동 자체로도 소중한 순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때 느꼈던 나의 기분, 생각, 촉감, 냄새, 내 눈앞에 보이는 풍경, 날씨 등등 이런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모든 것을 이용해서 의식적으로 그 순간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내가 핸드폰을 들지 않아도 그 순간 자체가 내 머릿속 한구석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 말하면서 제가 지금 떠오른 순간이 하나 있는데 제가 로마에 갔을 때 로마에 콜로세움 있죠. 근데 그 콜로세움 말고도 콜로세움 비슷한 모양의 건축물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름하고 장소가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그 관광지, 유적지 부근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크 콜로세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직접 이탈리아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가끔 이제 술 취한 사람들이 그 페이크 콜로세움을 진짜 콜로세움으로 착각하고 사진을 찍거나 그러는 일이 종종 발생한대요. 그래서 가봤는데 똑같더라고요. 하지만 규모는 다릅니다. 규모는 훨씬 작아요. 콜로세움보다 작아요. 딱 봐도 2인자 느낌? 아마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가면 착각할 만 하겠더라고요. 비슷해서. 테무 버전 콜로세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콜로세움도 멋졌지만 그 페이크도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때가 이제 저녁이었어요. 해가 다 지고 하늘 색깔이 파란색하게 짙은 파란색 이게 섞여 있는 그 시간대였어요. 어두워졌으니까 이제 가로등과 밑에는 이런 조명들만 이렇게 켜진 상태였죠. 그때 이제 짭 콜로세움을 보러 갔는데
문득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만져보고 싶다. 그 촉감을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낮에 진짜 콜로세움에 갔을 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뭐 올라가거나 그럴 생각을 못 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워낙 많은 유적지다 보니까 그런 통제도 좀 있었고. 그래서 낮에 못 즐긴 그런 콜로세움을 이제 이 페이크로나마 좀 이렇게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이탈리아 친구한테 나 만져보고 싶다 저거. 그랬더니 그럼 이렇게 하재요. 한 명씩 뛰어가서 터치하고 오기. 그래서 한 명씩 그 서 있는 지점에서 그 콜로세움까지 전력 질주해서 손으로 한번 터치하고 왔습니다. 한 명씩. 그게 뭐라고 재밌는 거예요. 어린 아이 마냥 막 깔깔댔죠 서로.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기억에 남는 게 사진을 찍지 않았고 또 사진을 찍기 위해 한 행동도 아니고 그냥 그 자체를 즐겼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자체를. 그래서 뭐랄까 더 인상이 강하게 박힌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꼭 우리가 무엇을 찍어야만 그 기억이 보존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필요한 순간은 있겠죠. 하지만 모든 순간을 그런 식으로만 해야 뭐 기억을 보존한다, 추억을 저장한다 라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앨범에 몇 번이나 들어가나요, 하루에? 뭐 기준을 꼭 하루가 아니라 한 달, 뭐 3개월, 6개월, 1년으로 잡았을 때 몇 번이나 들어가서 과거 사진을 보며 회상을 하시나요? 저는 잘 안 합니다. 1년에 과거 사진을 보면서 회상하는 순간이 한 손에 꼽아요. 잊고 살아갑니다. 보통 여행 가면 유형이 갈리죠. 사진을 찍는 대로 실시간으로 여행 사진을 업데이트하는 사람과 나중에 그냥 다녀와서 한꺼번에 업데이트하는 사람. 저는 완전 후자에 속합니다. 그것도 갔다 와서 한참 뒤에 좀 올리는 편이에요. 갔다 오면 일단은 현실을 살아요. 현실에 복귀를 해야 되니까 사진은 좀 이렇게 한쪽으로 치워놓죠. 그러다가 나중에 생각났을 때, 아, 사진 정리 좀 해야겠는데? 그럴 때 이제 들어가서 보다가 뭐 건진 거 있으면 올리지, 절대 저는 그 실시간으로 올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좀 뒷북이 심해요. 어느 정도로 뒷북이 심하냐면, 지금 거의 4년이 다 돼가는 미국 어니언스 사진을 이제야 정리를 해서 쇼츠로 만들었거든요. 어학원 친구들은 그때 이미 다 한 행동입니다. 그 친구들은 그때 어학원 떠나면서 뭐 굿바이 인사식으로 사진을 다 이렇게 모아서 릴스를 올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가 좀 뒷북을 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 찍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막 큰 의미가 없는 게 잘 안 봐요. 뭐 그 추억이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냥 잊고 살게 돼요. 그냥 제 머릿속에서 꺼내보는 거죠. 뭐 사진 보면 더 잘 기억나겠지만 충분히 머릿속으로 회상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막 회상할 여유? 그런 게 또 많지도 않고 그래요. 좀 사람은 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게 되니까. 그 다음은 오늘 에피소드의 하이라이트죠. 한국인이 사진을 잘 찍는 이유와 왜 외국인들은 사진을 못 찍을까? 저만 이렇게 느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국인들이 사진을 잘 찍는 이유를 제가 한번 구글링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대체적으로 한국인들이 구도만큼은 기가 막히게 잘 맞춰요. 어떻게 찍어야 비율이 좋아 보이는지 압니다. 미적 감각이 발달된 거죠. 특히 뭐 요즘 카페, 레스토랑, 디자인들 너무 예쁘고 또 혁신적이죠. 한국인들이 특히나 그런 미적 감각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찍을 때 그냥 찍는 게 아니라 모든 요소를 다 맞추죠. 빛, 배경, 구도 등등. 서양에서는 뭐랄까 그냥 이 순간 자체를 담는 것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모든 요소를 다 신경을 씁니다. 욕심이 없는 것 같아요. 뭐랄까 외국인들은. 그냥 찍는 느낌이 커요. 저는 이 사진도 한국의 외모 지상주의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외국의 게티 이미지나 파파라치 컷 보면 그냥 날 것 그대로죠. 오히려 비율을 더 못 나와 보이게 찍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런 생각 들잖아요. 너무 잡이 없는 거 아니야? 그 비율에 대한 집착 자체가 없는 느낌? 그 개념 자체가 없는 느낌이에요. 반면 우리나라는 다 따져요. 머리 크기, 키, 비율, 다리 길이 다 따지잖아요. 머리 크기 따지는 거 한국이 유일하죠. 그게 칭찬으로 작용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지 않나? 두 번째는 감성. 감성하면 또 대한민국이죠. 감성민국. 갬성에 죽고 못 사는. 가끔은 머리보다 가슴이 앞서는 게 또 특징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감성 때문에 우리가 별의별 게 다 나오죠. 뭐
레트로 감성의 필터, 90년대, 2000년대 초반 감성의 필터, 갬성샷 찍는 법, 일본 감성이 묻어나는, 미국, 캘리포니아 감성이 묻어나는 필터 등등 감성과 연관이 깊죠. 세 번째는 기술과 보정 앱. 포토샵 앱과 필터 사용은 이미 대중화가 돼 있죠. 고퀄리티 보정 앱도 이미 시중에 나와 있고요. 대체로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걸 좀 잘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보정 같은 것을. 반면에 서양에서는 그냥 원본 그대로 올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사진 찍는 법을 서로 가르쳐주는 문화. 이거는 정말 공감해요. 사진을 잘 못 찍는 외국인들도 어떻게 보면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 막 옆에 한국인이 붙어서 이거 이렇게 찍으면 안 돼 라고 가르쳐주면 그들도 발전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가르쳐주고 이건 이렇게 찍어야 돼 저렇게 찍어야 돼 가르쳐주는 문화가 그쪽엔 없는 것 같습니다. 있더라도 여기보단 덜한 느낌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커플끼리도 보통 남친이 사진 잘 못 찍는다 하면은 여친이 가르쳐주잖아요. 구도는 이렇게 해라, 딱 중간에 맞춰라, 센터에 맞춰라 이러면서 가르쳐주죠. 저도 나름 제 사진 찍는 기술이 나쁘진 않은 축에 속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저보다 잘 찍는 프로페셔널한 사람들 너무 많은데 그냥 일반인 치고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찍히는 것도 좋은데 남 찍어주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누가 저한테 사진로 찍어주세요 부탁하면 저는 정말 잘 찍어줄 자신이 있어요. 실제로 로마 갔을 때 어떤 외국인 가족분이 저희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사진 좀 찍어줄 수 있냐고. 저는 잘 됐다. 사람 잘 찾았네 라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찍어드렸습니다. 2장만 찍으면 섭하죠. 한 서너 장은 찍어드려야죠. 가로로도 찍어드리고 세로로도 찍어드리고 제가 워낙 이렇게 좀 열정적으로 찍어주니까 제 옆에도 친구가 이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저 친구는 절대 사진 찍기에 이렇게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남들을 항상 잘 찍어준다 이렇게. 또 관련된 일화가 하나 있는데 몇 달 전에 외국에서 제 친구가 한국에 놀러 왔을 때 별마당 도서관에 데리고 왔어요. 그 친구가 처음 왔으니까 제가 열심히 사진을 찍어줬는데 뭔가 아쉬운 거예요. 뭔가 서로만 찍어주니까 가치 있는 사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쉬워가지고 우리 부탁해볼까 이랬어요. 누구한테 좀 찍어달라고. 그래서 옆에 있는 관광객이었어요. 제 눈에는. 중국 분들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자 관광객 분들에게 좀 부탁을 했죠. 사진 좀 찍어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흔쾌히 찍어주시더라고요. 솔직히 사진을 찍어주시는데 막 그런 열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열심히 찍어준다 그런 느낌은 없었어요. 그래서 기대는 안 했어요. 그래서 잘 나오게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나와 이 일행이 같이 한 사진이 있다. 그냥 그 자체로 만족을 해요. 개인 소장용으로 그냥 거기에 의미를 두는 거죠. 그래서 전혀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하고 이제 간 다음에 사진을 딱 열어봤는데 웬걸 어머나 생각보다 잘 나온 거예요. 구도가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100점 만점에 200점 이 정도는 아닌데 거의 한 85에서 90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생각보다 잘 찍어주셨습니다. 특히 이렇게 전신이 다 나온 사진은 구도가 중요하잖아요. 한 끗 차이죠. 3등신으로 보이거나 6등신으로 보이거나. 근데 생각보다 그걸 잘 맞춰주신 거예요. 대충 찍는 느낌이었는데 굉장히 잘 맞추신 거죠. 그래서 저희 둘 다 놀랐습니다. 어? 이런 반응이었죠. 그럼 왜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은 사진을 잘 못 찍을까? 외국인들 뿐만 아니라 그냥 사진 못 찍는 사람들의 그 특징을 한번 파헤쳐보고 싶어요. 재미삼아 어디까지나. 일단 떠오르는 일화가 너무 많은데 추려보자면 제가 미국에서 처음 사귄 친구들이 이제 유럽인들이었어요. 한번 제가 이 친구들하고 할리우드에 갔었습니다. 할리우드 볼루바드, LA. 그 할리우드의 유명한 관광명소 있죠. 바닥에 이제 별 새겨져 있는 배우들 이름 써져 있고 그 거리. 저는 그 당시에 이미 한 번 갔다 온 상태였어요. 2번 가는 거였죠. 하지만 제 일행들은 처음 가는 거였고요. 갔으니까 이제 당연히 사진을 찍죠. 그때 저희가 4명이었습니다. 이 길을 거니다가 이제 한 곳에 이렇게 자리 잡아서 저랑 제 이렇게 단타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둘 좀 찍어달라 이랬어요. 부탁하면서 저는 제가 생각한 그 결과물이 있잖아요, 머리에. 아,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찍어주겠지. 이런 걸 생각하고 핸드폰을 건넸는데 진짜 그 결과물이 너무 처참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 그런 구도는 세상에서 처음 봤습니다. 근데 웃긴 게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나쁘지 않네, 괜찮은데, 잘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거를 올렸습니다. 본인 피드에. 어떻게 이걸 잘 나왔다고 올릴 수가 있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보통 제 친구가 저를 뭐 태그해서 올리면 예의상 당연히 좋아요 눌러주고 원한다면 리포스팅도 해주고 그러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진만큼은 도저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워달라 하지 그랬냐? 근데 또 굳이 걔 계정인데 내가 뭐 왈가왈부할 그게 있나? 또 그 친구 계정이 이제 비공개 계정이라서 그냥 냅뒀습니다. 둘 다 3등씩으로 나왔습니다. 정말로. 또 이 친구들을 보니까 거울 셀카? 셀카는 또 그렇더라 잘 찍어요. 문제는 남을 찍어줄 때입니다. 본인들 셀피를 잘 찍는데 나 좀 찍어달라고 핸드폰을 맡기면 거기부터 이제 재앙인 거예요. 그냥 제가 거기 있을 때 만났던 친구가 뭐 예를 들어 10명이라 한다면 그 중에 찍을 줄 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단 2명에 불과했어요. 그런 저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존재가 나타났었는데 바로 일본인 친구였어요. 일본인 여자친구. 그 친구가 제가 어학원 입학할 때부터 저한테 이렇게 관심이 있었거든요. 저랑 친해지고 싶다고 인사도 물어보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초반에는 이 유럽인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그 친구와 연락이 닿을 기회가 안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좀 각성하고 나도 좀 다른 친구도 사귀어보자 하고 이제 그 일본인 친구한테 제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날짜를 잡았죠. 그걸로 이제 한국 바베큐 집을 갔어요. 한국 바베큐 집을 갔다가 이제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간 다음에 준비를 하고 이제 파티에 가기로 했었죠. 그날 이제 이 친구가 처음 어울리면서 사진을 이렇게 찍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감각이 있는 거예요. 찍을 줄 아는 거죠. 피드 보면 나오잖아요, 답이. 피드에 있는 사진 보면 사진 잘 찍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나오잖아요. 찍을 줄 아는 거예요. 아, 이거지. 이거야. 제가 생각하는 사진 잘 나왔다? 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에 충족해줄 유일한 친구였죠. 그래서 그 친구랑 이제 졸업할 때까지 계속 어울렸는데 그 친구가 있으면서 사진을 많이 건졌습니다. 꽤나. 처음으로 나도 이제 인스타에 올릴만한 사진이 생겼다. 라는 생각에 이제 기쁨을 감추지 못했죠. 그 다음 또 사진 못 찍는 사람의 특징. 여기에도 연관된 약간의 썰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처음 이탈리아 여행 갔을 때 캐치한 부분이에요. 여행 내내 이탈리아 친구와 이곳저곳 붙어 다니면서 당연히 저도 부탁을 하죠. 여기서 찍어달라 저기서 찍어달라 몇 번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찍어준 결과물마다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남을 지적하는 게 그렇게 쉽지도 않고 그게 달갑지도 않아요. 사진을 못 찍을 수도 있죠.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잘 찍겠습니까? 제 이 니즈에 맞게. 그렇게 바라는 것도 비현실적인데 또 부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찍어줬으면 좋겠죠. 그래서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는 제가 이 한계에 달아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찍지 말고 좀 이렇게 찍어달라. 제가 좀 이렇게 가이드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찍어준 사진마다 죄다 제가 다 이 사이드로 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진은 제가 왼쪽에 치우쳐져 있고 어떤 사진은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고 그래서 볼 때마다 이거를 나를 찍으려고 한 건지 아니면 배경을 찍으려고 한 건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보통 사람이 그 사람은 피사체를 찍을 땐 센터에 놔야 되잖아요. 센터에 놓죠 대부분. 모르겠어요. 그게 또 그 친구만의 그런 감성인가 봐요. 사람을 사이드로 치워놓는 게. 사진마다 제가 이 센터에 있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벗어나 있으니까 건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찍으면 안 된다. 제가 친절히 가이드를 해줬죠. 사람을 센터에 놓고 네가 찍어줄 때는 이렇게 옆에 배경이 다 담기게. 너무 얼굴만 가까이 찍어도 안 되고 또 배경만 너무 많이 나와도 안 되니까 딱 이 정도에 서서 이렇게 찍어달라. 몇 번에 제가 이렇게 좀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 그렇게 가르쳐주면 개선이 되더라고요. 근데 또 나중에 이제 몇 달 뒤에 봐서 또 여행 가면 다시 원래대로 실력이 돌아와 있고 그래도 제가 고마워해야 될 거는 찍어줄 때마다 항상 흔쾌히 열심히 찍어주는데 다만 아쉬운 건 결과물이 처참할 뿐. 이게 한 번으로 고쳐지지 않아요. 계속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고 맞춰주고 정 안 된다면 내가 그 자리에서 이미 구도를 맞춘 다음에 일로 와봐 해가지고 여기에 똑같이 서 있어. 그 다음에 셔터만 눌러. 이렇게 디테일하게 오차 범위가 나지 않게끔 이렇게 가이드를 해줘야 돼요. 아마 그 사진이 있을걸요? 제 인스타 스토리에 제가 저장해 놓은 것 같은데 옆으로 치워치진 사진.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사진 찍기와 관련됐다기보다는 그냥 문화 차이인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 이탈리아 여행 갔을 때 이제
크리스마스에 갔어요. 일부러 그 시즌에 맞춰서 갔습니다. 성탄절에. 크리스마스가 대목이죠. 서양에서는 큰 홀리데이 중 하나죠. 그래서 대부분 가족과 친한 친구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있으면서 정말 많은 곳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곳저곳 가정집에. 어느 날 친구의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서 이제 밤에 갔어요. 저녁에. 갔는데 이게 2층 집인 거예요. 2층 집이고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친척 다 모인 것 같았어요. 친척, 친구 다. 거의 한 20명 정도 되는 그런 좀 규모가 큰 저녁 식사였어요. 그리고 딱 디스플레이를 긴 테이블에 음식을 이렇게 여러 개 놓고 각자 이제 접시에 덜어서 먹는 뷔페처럼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신기했어요. 집 구경하는 재미도 있었고 그런 수많은 외국인 사이에 둘러싸여 보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처음엔 좀 어색하기도 했고 또 그분들 눈에는 제가 신기했겠죠. 아시아인은 저밖에 없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식사를 한 다음에 거실 한켠으로 자리 옮겼는데 거기에 이제 가라오케 기계가 있는 거예요. 참고로 외국인들 정말 가라오케 좋아합니다. 노래방 정말 좋아해요. 한국인 못지않게 노래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뭐 원하는 사람 나와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좀. 내 가창력을 뽐내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좀 구수하게 노는? 흥겹게 노는? 막춤 추고 싶으면 막춤 추고 그러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당연히 관전만 했고 제 가까운 이탈리아 친구가 가서 노래를 선곡하더라고요. 드레이크 노래였습니다. 제목이 기억 안 나는데 그 곡을 선곡한 다음에 제 친구 한 명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같이 이제 춤추면서 막 불렀습니다. 어깨 동무하고 막 춤추고 참고로 노래를 못해요. 그 친구는 노래 못합니다. 노래 못해도 그냥 열심히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귀여운 수준의 랩도 하면서 좀 엉터리여도 분위기 띄우는 셈 치고 열심히 비트도 타고 춤도 추면서 부르더라고요. 그걸 이제 다른 친구들은 동영상을 찍었죠. 당연히 저도 찍었어요. 개인 소장용으로 혹은 나중에 놀리려고 개인 소장용으로 찍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리고 그 친구들도 다 찍었어요. 다른 친구들도. 그러고서 이제 그날 하루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날 저와 이 친구가 이제 로마를 가기 위해 기차에 탔어요. 아침 일찍. 좌석에 앉은 다음에 이렇게 쉬고 있었는데 이 옆에 있던 친구, 어젯밤 드레이크 노래 부른 이 친구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얼굴을 묻는 거죠. 이렇게 손으로 얼굴을 막 가리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뭔 일이냐 했더니 그 가라오케 영상을 이 드레이크 노래 부른 친구의 친구가 본인 인스타스토리에 박제를 시켜버린 거예요. 심지어 태그까지 했습니다. 얘를. 그래서 그거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나 장가 다 갔다 이러면서. 말문이 막히니까 이러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민망해가지고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전 그거 보고 엄청 웃었습니다. 진짜 거의 5분 웃었던 것 같아요. 너무 웃긴 거예요. 저는 그 친구가 그렇게 박제를 해버린 게. 근데 여기서 더 웃긴 거는 이 친구들은 그게 올리는 게 너무 엿먹어라 하는 뜻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정말 아무렇지 않게 올리는 거예요. 웃기니까, 재밌으니까, 잘 나왔으니까. 그냥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냥 다 올려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던 게 보통 우리는 사진 한 장 올려도 친구 허락 받잖아요. 같이 찍은 셀카가 있다. 근데 내 기준에서 너무 잘 나왔다. 이런 물어보죠. 야, 나 우리 찍은 거 이거 올려도 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동의를 구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 친구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본인 갤러리에 있는데 내 기준에 올릴만하다. 재밌다. 그럼 다 올려버리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저 그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웃기기도 했고요. 물론 제가 당사자가 아니었으니까 웃겼겠죠. 그리고 이 사진 찍기에서도 좀 두드러졌던 특징이 이 이탈리아 친구가 한국에 왔을 때 이제 본인도 좀 동영상도 찍어보겠다고 브이로그 형식으로 한국 왔을 때 동영상을 열심히 찍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제가 제 친구들과 이렇게 모임 자리를 한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이탈리아 친구가 무의식적으로 이제 아무렇지 않게 핸드폰을 켜서 동영상을 막 찍는 거예요. 제 친구들 나오게 혹은 또 배경 나오게 주변 사람들 나오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무한테나 카메라 들이대면 안 된다. 참고로 내 친구들은 사진 찍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친구들은 나오지 않게 해라. 그리고 앞으로 어디서든 카메라 켤 때는 되게 좀 조심해야 된다. 이게 제가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한 번쯤 물어보라 했죠. 먼저 찍기 전에. 찍어도 돼? 좀 나오게 해도 돼? 이렇게 물어보라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대로 제가 우연치 않게 막 남의 동영상에 찍혔다라고 생각하면 기분 좋지 않을 것 같거든요. 초상권에 민감합니다, 전. 근데 저만 그런 거 아닐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 외국 친구들은
취하더라고요. 굉장히. 어쨌든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나요? 혹시 저처럼 이렇게 해가 갈수록 사진을 덜 찍게 되는 현상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제가 원체 사진 찍는 거 좋아했기 때문에 사진을 배제시킬 수는 없습니다, 인생에서. 당연히 여행 가면 열심히 찍을 거고, 다만 이제 일상에서 좀 안 찍는 것 뿐이지 찍을 게 없으니까. 또 제가 제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남아있는 사진이 너무 없다 하면 그것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사진이라는 것 자체에 그 가치가 있잖아요. 내 사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진. 저는 거의 태어날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캠코더 사셔서 제 홈비디오도 만들어주고 앨범에 사진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찍어서 저의 그런 성장 과정을 다 담아주셨어요. 저는 가끔 그걸 꺼내봅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꼭 꺼내봐요. 그게 없었더라면 저는 내가 그렇게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소중한 순간들, 추억도 영원히 모른 채 살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의미가 큽니다. 사진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의 첫 인생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게 됐던 때가 14살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때 한창 이제 싸이월드 보다가 연예인 몇 명이 이제 거울 셀카를 올리는데 디지털 카메라로 이제 거울 셀카를 올리는 거예요. 저 그거 보고 너무 예쁘다 생각해서 졸랐죠, 부모님을. 나 디카 갖고 싶다. 꼭 핑크색으로 사야 된다. 핑크색 갖고 싶다. 제가 하도 졸라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삼성 디지털 카메라 핑크색을 하나 사주셨어요. 정말 어디든 다 들고 다녔습니다. 방과 후에 친한 친구 집에 불러들여가지고 그걸로 이제 뮤직비디오 패러디하고 그랬어요. 2008년 같네요, 제 생각에. 왜냐면 그때 첫 그 동영상 패러디 찍었던 게 이제 빅뱅 하루하루 노래가 나왔을 때였는데 그 2008년이겠네요. 그런 순간들을 제가 다 담았습니다. 그 디지털 카메라로. 그래서 야, 네가 권지용해. 야, 네가 탑해. 이래놓고 저는 카메라 감독하고 그런 패러디 영상도 찍고 셀카도 찍고 서로 엽사도 찍고 그 뚜껑 열린다 아시나요? 뚜껑 열린다? 그 유행어? 그게 우차사였나? 저는 우차사를 보지 않아서 몰랐는데 제 친구가 자꾸 틈만 날 때마다 뚜껑 열린다 하는 거예요. 그 표정이랑 그 제스처로. 그래서 저보고 자꾸 하래요. 체면 세우지 말고 너도 좀 하래요. 내가 찍어줄게 하면서. 그래서 그런 표정 따라하면서 막 엽사도 찍고 추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런 센티멘탈한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사진이. 언제나 그렇듯 중요한 건 밸런스겠죠. 또 너무 사진 거려도 안 되고 또 너무 안 찍어도 좀 아쉽고 그래요. 아무쪼록 오늘 에피소드 잘 즐겨주셨다면 좋을 것 같고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별 5개와 좋은 리뷰도 남겨주시고요. 또 공유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스포티파이 댓글도 활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요. 좀 더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